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에서는 우리 민간경비 성장 이론적 배경입니다. 자, 이 테마는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도 아주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한 문제 이상은 꼭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꼭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론의 기본적 의미, 또 어떤 이론을 표현하는가, 이런 걸 중심으로 정돈해 주시면 되겠다. 자, 먼저 경제환원 이론이라고 나오죠. 자, 경제환원 이론입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 현상이 자, 경제하고 직접적 관련은 없다 하더라도 자,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찾고자 하는 내용이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 경기가 침체가 된다는 이야기죠.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범죄 증가율은 높아질 것이고, 이런 범죄 증가율로 인해 가지고 아울러서 민간 경비가 같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이지요. 자, 그래서 자, 2번 나와 있죠. 우리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자연적으로 범죄가 증가된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경비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이론. 자, 이 부분이 자, 우리 20년 시험에서 자, 이걸 써놓고 어떤 이론이냐라고 물어본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경제 환원 이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원인을 경기 침체 여기로 인해 가지고 대응하기 위해서 성장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론적 근거 나와 있죠. 자, 범죄 증가 원인이 경제하고 직접 무관한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 말 나오죠. 이 말은 우리가 경제가 발달한다고 해서 범죄가 감소하고, 경제가 발달하면 범죄가 증가하고, 자, 그것은 일정 지역이나 일부 단위를 볼 때, 일부 시기를 볼 때는 맞다더라도 전체적 관점에서 자, 우리가 경제가 발달한다라서 거기에 맞는 경제 범죄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직접적 무관한 성격이다. 이게 직접적 관련은 없다 하지만 실업의 증가에서 찾고자 하는 그런 논의죠. 자, 그래서 일반적 경험론적 관찰에 근거된다는 말 나오죠. 자, 우리 경제하는 이론이 등장하는 시기가 일종의 미국의 경제 침체기입니다. 미국 경제 침체기에서 일반적 민간 경비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경험론적인 관찰, 근거를 두는 이론이 경제환원 이론입니다. 자, 이론적 취약성이 나오죠. 자, 여기는 자, 경제 전반 상태 운영시킴에 따라서 경제환원 이론이라는 것은 자, 우리 경기 침체하고 민간 경비의 수요 증가 관계를 인과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경기가 침체가 원인으로 돼서 이게 발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직접적인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관계를 밝혀내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단지 상관관계 성격이다. 지금 상호 관련성은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할 때 민간 경기 발달이 오직 경기가 침체해야만 발달한다. 그럼 경기가 발달하면 민간 경비는 발달하지 못한 거냐. 그런 인과성이 명확하게 나오지 아니하고 단지 일정한 상호 관련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근거가 좀 빈약하다. 뭐 그런 비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말해서 경제환원 이론은 일반적 경기 침체라는 경제적 문제, 그래서 범죄 증가와 맞물려 가지고 우리 민간 경비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쪽의 논의, 이런 것을 우리 경제 환원 이론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론은 공동화 이론입니다. 자, 우리 공동화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공동화란 말 자체는 비어 있다는 이야기죠. 자, 비어 있는 형태의 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의 갭이 발생했다. 자, 그러면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민간 경비가 발달한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 공경비라는 경찰 영역이 업무 가중 등 기타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인적이나 물적 요인이 작아 공경비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을,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민간 경비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공동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경비의 대체적 기능, 보완적 기능 또는 보조적 기능, 이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공동화 이론입니다. 그래서 개념 문제 보시면 자, 경찰이 이웃 간의 다툼 해결과 사회봉사, 공중위생, 교통관제, 즉 비범죄적 업무에 쫓기고 있다 나와 있죠. 자, 우리 경찰 기능이 이런 부분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까 경찰 본래 직무인 범죄 예방이나 범죄 통제 같은 서비스를 충분히 제기할 수 없다는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갭이 발생하는 공동화 상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민간 경비가 메운다. 그래서 발전한다. 한마디로 우리 공경비의 사각지대를 민간 경비가 메꿔주는
즉 대체해주는 또는 보완해주는 보조적 기능을 강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화 이론은 민간 경비의 대체적 또는 보완적 또는 보조적 기능이다. 이런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 일종의 이제 공동화 이론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공경비가 감당하지 못하는 치안환경의 사각지대라고 나와 있죠. 이런 것들 민간 경비가 메꿔준다는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 민간 경비는 경찰의 본연 기능의 역할을 보완이나 대체한다는 관점, 이 시각에 접근하는 게 공동화 이론이다. 자, 공동화 이론의 이론적 근거 나와 있죠. 자, 결과적으로 공동화 이론은 우리 경찰 또 민간 경비, 즉 공경비하고 민간 경비가 상호 갈등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력이나 역할 분담 또는 보완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론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논의하는 것이 공동화 이론이다.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다. 공동화 이론은 일종의 갭을 메꾸기 위해서 민간 경비가 발달해 간다라는 취지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또 우리 이익 집단 이론이 있네요. 이익 집단 이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기존에 했던 경제하는 공동을 부정한다고 나와 있죠. 자, 민간 경비도 기업 자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익 집단이 돼가지고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민간 경비가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죠. 자, 그래서 우리 기업 자체 이익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익 집단의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종의 민간 경비가 발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이 표현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방치하면 보호받지 못하게 된 재산 등을 민간 경비가 보호한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방치해버리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재산 등을 민간 경비가 보호한다는 이론. 자, 이렇게 물어보면 이익 집단 이론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스로 나눌 수밖에 없는 이익 집단 형성에서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민간 경비가 발달해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론적 근거 나와 있죠. 자, 많은 이익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이익을 극단화시키기 위해서 민간 경비도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서 자, 고유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 경비업체들이 보세요. 하나의 독립된 이익 집단 형성으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공경비 경찰하고 대등 관점에서 자신의 영역을 확대해 간다. 한마디로 경찰은 경찰도 할 것이고 우리 이익 집단 형성해 가지고 우리들의 기능을 충분히 극대화시키고자 해서 민간 경비가 발달해 간다라는 측면. 이게 이익 집단 이론의 기본 개념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반면에 수익자 부담 이론입니다. 자, 수익자 부담 이론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자, 여기는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개인의 신체 재산 보호라고 나와 있죠? 그럼 수익자는 이익을 보는 자잖아요. 이익을 보는 자 개인의 비용에 의해서 담보가 돼야 된다. 자, 그런 측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료보험, 자동차보험 나와 있죠? 이런 것처럼 개인의 신체나 재산 보호도 수익자 이 개인의 비용 담보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기는 경찰 역할은 우리 개인의 안전, 사유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일반적 관념에 제한을 둔다는 말 나와 있죠. 경찰이 꼭 개인의 안전까지 보호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 개인의 신체 재산 보호는 그런 비용을 지불해야만 일종의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수익자 부담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론적 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자, 자본주의 측면에서 접근해 간다는 이야기죠. 즉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가 발달한 사회에서 공권력 작용은 질서 유지나 체제 수호 같은 거시적 측면을 담당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개인 차원의 안전 보호는 결국 해당 개인 조직이 담당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의 비용에 따라서 일정의 지급을 하면 우리가 보수를 지급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계약관계 체결해 가지고 개개인의 생명 또는 신체 재산 보호 같은 것은 수익자의 비용에 의해서 수익자가 부담함으로 인해서 일종의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 수익자 부담 이론에 관해서 이런 지문이 등장할 수 있어요. 자, 수익자 부담 이론은 우리 자본주의 체제하고는 부적합하던 이론이다.
자, 이렇게 나오면 이건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비용 지불에 따라서 스스로 보호를 받겠다는 이야기는 자본주의 체계에서 당연히 허용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에 부적합한 게 아니라 자본주의 발달과 더불어서 수익자 부담 이론도 소개가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 경찰 기능은 주로 체제 수호라든가 큰 기능을 담당하고 개개인의 생명, 재산, 신체 보호는 그 수익을 보는 개개인의 비용 부담으로서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민간경비가 발달해 간다는 이론이 수익자 부담 이론입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18년 시험에서 한번 물어봤었죠.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